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이 지금 곰팡이 제거를 하고 이제 염색이 들어가는데요. 항상 그 보면은 설명을 해 드릴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크로스 끈, 뭐 이런 이제 끈이나 아니면 가방의 면, 이건 지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손잡이를 보면은 어, 가죽 자체가 하드한 민자 가죽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 부분은 복원은 해놨고, 지금 여기 단면 금 간 것도 전부 다 지금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은 이제 설명을 이제 여러 번 드렸으니까 아실 것이고, 사피아노 가죽 같은 경우에는 틈 사이까지 들어가니까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민자로 돼 있어도 이 부분과 옆면도 똑같죠. 여기는 발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오늘 좀 설명드릴 거는요. 항상 복원은 공정이 여러 번 있잖아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수성을 바르게 되면은 끈적이는, 약간 손에서 끈적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손잡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뿌리는 약품으로 해서 마감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복원이 돼 있고요. 세척도 돼 있고, 앞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곰팡이도 안에까지 다 제거가 됐고 완전히 건조가 됐습니다. 지금 냄새도 아무 냄새도 없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손잡이를 뺀 부분을 염색을 해 보겠습니다. 옆면, 그리고 이 부분도 붓으로 발라도 괜찮아요. 여기는 손이 닿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손으로 들고 크로스 끈이 있어도 잘 안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고객님이 그런 분이에요. 크로스 끈은 거의 잘 쓰지를 않는다 하면은 손으로 잡는다는 거잖아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손잡이 부분은 끈적이는 현상이 최대한 없게 해주는 거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죠. 손님이 원하시는 거나, 그러니까 복원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요,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로스끈을 자주 써요 하면은 끈 자체를 신경을 써주는 것이고, 손으로 드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손잡이는 문제가 없이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피아노 가죽은 어떤 식으로 염색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로고 부분입니다. 마감을 할 때 광택을 내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작은 붓을 쓰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음, 나중에 광택도 낼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약품이 묻은 부분을 제거를 하겠지만, 처음에 일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 알파벳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 로고 부분을 했으면은요, 어느 면을 하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하고 건조를 해도 좋습니다. 이제 손잡이만 빼고 붓작업을 해줄 거예요. 되도록 사피아노 무늬의 결 방향으로 그 가죽의 재질을 보고 이제 이 정도면은 어디까지는 어떻게 작업을 해주고 어느 부분은 또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그걸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손잡이만 주로 이용을 하시는 고객님이 만약에 제품을 복원을 했는데 비용을 들여서 복원을 했는데 쓰다가 끈적임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생기면 그게 이제 불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소를 해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손잡이는 뿌릴 거지만 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꼼꼼하게 잘 염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약품은 바르는 것과 뿌리는 것의 광택의 차이도 미세하게 있어요. 그리고 약품을 바를 때도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아무리 꼼꼼하게 바른다고 해도 빈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해줘야 됩니다. 바늘땀 사이라든가
아니면 염색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안 들어간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뭉쳐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염색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해서 꼼꼼하게 다시 확인해 주고요. 이제 밑에 이 라인까지 이제 한 번에 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불빛에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염색약이 많이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뭐 염색약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나중에 덩어리처럼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일단은 뭉쳐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건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건조를 했는데 색감이 살아났죠, 훨씬. 그러면 이 손잡이를 잠깐 식을 동안 놔둡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그냥 딱 놔버리잖아요. 건조를 했어도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조가 완전히 된 것 같아도 잠깐 동안 놔두는 이유입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식었고요. 여기 빈 틈도 이제 해줘야 되고, 뒷면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염색을 1차 염색을 해주는데요. 자, 염색을 한 부분과 뒷면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긴 지금 무광의 상태인 것이죠. 광택이 없는 상태, 염색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염색을 해 놓은 상태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는데, 옆에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늘어붙기 때문에 이거를 띄어서 해줍니다. 띄어서 지금 여기 희끗한 부분도
복원을 해 놓은 상태예요.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쪽을 하면은 한쪽만 쭉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을 먼저 염색을 하죠. 이제 이 지퍼 손잡이도 이제 염색을 해야 되고요. 서로 염색된 부분이 늘러붙지 않도록 건조를 이제 별도로 해주는 거죠. 최대한 이 염색이 된 부분이 서로 눌러붙지 않도록 구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붙어가지고 딱 그걸 떼어내면은 염색한 자리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따로 해주고, 이 밑에도 이걸 띄어서 이렇게 따로 해주고, 이 부분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띄어서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옆면을 또 염색을 해줍니다. 이 사이에다가 뭘 넣어놔도 되고 하는데, 일단은 이쪽 했으니까 이제 반대쪽 할 것이고요. 옆면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안에까지 잘 들어가고 빈틈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안 보이는 데라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안쪽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뭉쳐있지 않게 잘 염색을 해줍니다. 건조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닿지 않도록 여기 솔트리지 부분도 이렇게 이제 띄어서 이제 염색을 해야죠. 염색을 하고 건조를 해주고,
찬 바람으로 식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해도 눌러붙은 자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접히는 부분 이런 데를 염색을 할 때는 별도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염색이 눌러붙으면 염색길이 눌러붙으면은 나중에 그걸 움직임이 있을 때 떨어졌을 때 그 자리가 염색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해서 염색을 해야 돼요. 오늘은 발라서 좋은 방법과 뿌려줘야 될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이런 걸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나머지 작업을 이제 마치겠습니다.